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은 1997년 국회 청문회장을 떠올립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나타난 한 노인. 그는 대한민국을 IMF라는 거대한 파국으로 밀어넣은 장본인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에 생중계되던 카메라 앞에서 그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희대의 망언을 남깁니다.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들이 뭘 압니까? 여기서 그가 지칭한 머슴은 단순한 하급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장단, 나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장들까지도 그는 자신의 수하, 즉 머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오만한 선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태수라는 인물이 평생을 걸쳐 구축해온 돈의 철학이자 대한민국 정경유착이 낳은 기형적인 자화상이었습니다. 6급 세무 공무원에서 시작해 재계 서열 14위의 황제까지 올랐던 인물. 1923년생으로 96년의 긴 생애를 살며 흙에서 시작해 모래성으로 끝난 그의 삶을 이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태수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게 학력의 전부였던 그는 전쟁통의 세무 공무원이 되어 20년 넘게 봉직합니다. 하지만 40이 넘은 나이 그는 인생을 바꿀 기묘한 경험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역술인을 만난 것이죠. 역술인은 그에게 당신은 공무원 사주가 아니다. 이름을 바꾸고 흙을 만져라. 그러면 거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1974년 그는 정태준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정태수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퇴직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200만 원이 미천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흙에 집착했습니다. 강원도 연화광산의 폐광을 헐값에 인수에 몰리부된 수출로 자본을 모았고 그 돈을 들고 당시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강남의 늪지대로 향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지였습니다. 당시 그곳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저지대 유수지였습니다. 건설사들이 외면하던 그 땅을 정태수는 과감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아시아 최대 규모인 4,424세대의 은마아파트를 지어 올립니다. 오일 쇼크로 분양이 안 되어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부동산 투기 열풍과 맞물려 은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업으로 정태수는 1,000억 원대의 현금을 거머쥐며 재벌 반열에 오릅니다. 흙이 돈이 된다는 역술인의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돈의 맛을 본 정태수는 이제 더 큰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업의 성공이 실력이 아닌 로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태수의 로비는 대한민국 정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로비 방식은 이른바 묻지마 투입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돈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태수가 주는 돈은 남들이 주는 금액에 0이 하나 더 붙는다는 괴소문이 정설처럼 퍼졌습니다. 남들이 사과 상자에 2천만 원을 담을 때 그는 2억 원을 담았습니다. 골프 가방에는 1억 원, 007 가방에는 5천만 원. 정태수의 돈 앞에서는 청와대 수석도, 국회의원도, 은행장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1991년 발생한 수서지구 특혜 분양 사건이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 녹지를 강제로 풀어 아파트를 지으려 했던 이 사건은 정태수가 뿌린 검은 돈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정태수 역시 철창 신세를 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입을 열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며 권력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특별 사면을 받아 화려하게 복귀하며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면된 정태수의 다음 목표는 철이었습니다. 그는 충남 당진에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소를 짓겠다는 원대한 꿈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재앙이었습니다. 제철업에 대한 지식도 기술도 없던 한보그룹이 오직 로비의 힘으로 따낸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2조 원이면 충분하다던 공사비는 정태수의 무리한 설계 변경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5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은행들은 정태수의 압력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1997년 1월 23일 결국 한보철강은 최종 부도를 선언합니다. 한보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인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신호탄이었습니다. 한보가 쓰러지자 산미, 진로, 대농 등 줄줄이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민족의 눈물인 IMF 외환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탐욕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서민들은 금을 모으고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최후,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정태수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횡령을 일삼았고 자신의 손자에게 15억 원짜리 저택을 하사하는 등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3살짜리 손주 명의로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땅을 팔아 샀다며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주범인 그는 여전히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재판 도중 지병 치료를 이유로 해외 도피를 선택한 정태수는 에콰도르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넷째 아들 정한근과 함께 2천억 원대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2019년 에콰도르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향년 96세.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황제는 낯선 타국에서 이름도 없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정한근은 도피 21년 만에 압송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정태수가 나라에 끼친 수조 원의 손실은 영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정태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흙에서 시작해 철을 거쳐 금을 쫓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직원을 머슴으로, 은행을 지갑으로, 정치를 도구로 생각했던 그의 오만함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은마 아파트라는 부동산 신화를 남겼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와 탐욕이라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새겨져 있습니다. 흙으로 일어선 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96년의 화려하고도 추악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정태수식 망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모릅니다를 연발하던 그의 비겁한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탐욕이 빚어낸 가장 비참한 인간의 말로였습니다. 정태수의 한보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고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